벌써 5번째 시간이 됐네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의 아테네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물론 그리스 다음에 그리스 문화를 멸망시킨 알렉산드로스 제국, 헬레니즘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헬레니즘 문화는 세계 시민주의와 그리스 문화랑 마케도니아, 동방 문화를 합쳐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었다. 간다라 양식이 인도에 전해지고 인도가 중국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전해지게 돼서 불상 같은 걸 만들게 되는 그런 특징을 줬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로마입니다. 자, 모든 세계사나 전쟁사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로마. 로마도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로마는 공화정과 왕정과 귀족정의 모든 장점만을 묶은 아주 퍼펙트한, 발음 좋죠? 아주 퍼펙트한 이런 정치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번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문제가 나올 만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의 몰락이 나타나게 되는 순서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칭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도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4대 종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가 등장하게 되는,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들어가 볼까요? 자, 로마의 몰락과 관련된 순서를 한번 들어가 보면, 자, 로마가 처음에는 공화정이었다, 왕정이었다 이러긴 했는데, 일단 로마랑 거의 똑같은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혹시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 코끼리를 보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다는 이런 명장이 있어요. 한니발, 카르타고 장수예요. 로마랑 카르타고랑 무지하게 몇 병 동안 싸워요. 누가 이기냐? 로마가 이기죠. 그 전쟁의 이름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자,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가져옵니다. 언뜻 보면 로마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로마의 구성은 어땠냐면, 로마는 소규모 자영농들이 나라의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이제 자기가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심지어는 전쟁에 나갈 때도 국가에서 뭔가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영농들이 자진해서 자신의 돈으로 무기를 사가지고 중장, 보병이라 그러죠. 짤다와가 칼에 큰 방패, 그냥 던지는 창, 이런 거 투창. 그리고 귀족들은 기병이 돼가지고 기병 되려고 그래도 자기 돈을 내서 말을 사갖고 가야 됐대요. 자, 물론 부담은 좀 되지만 자부심이 되게 강했죠. 내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국방력을 책임을 지면서 세금도 내면서 로마를 유지하는 중층이다. 지금 따지면 중산층 같은 거야. 또 그게 유지가 됐던 게 뭐냐면은 로마는 노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월급을 줘야 돼요. 월급을. 근데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카르타고가 멸망했다 그랬죠. 되게 큰 나라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로마로 흡수되게 됩니다. 그 노예들은 대부분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귀족들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귀족들이 노예를 이용해서 만든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그런 대농장을 만들게 돼요.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입니다. 자, 이 라티푼디움이 등장합니다. 대농장이 등장하죠. 월급 주지 않아도 돼요. 노예니까. 일을 시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소자영농들이 몰락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동네 슈퍼들 있는데 근처에 코스트코나 이마트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중소자영농들이 다 거지가 돼요. 로마를 이루는 기반인 중소자영농들이 다 망해서 없어진다고. 그때 혜성과 같이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형제죠. 자, 옛날 로마는 이 사람들을 호민관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을 보호한다. 지금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뽑는 방식이 좀 달라요. 자기가 막 잘났어요, 뽑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지지 세력들이 추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호민관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진실로 열렬히 믿는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그라쿠스 형제가 귀족들한테 야, 이게 무슨 이 개수작이냐? 빨리 중소자영농들이 힘드니까 걔네들한테 땅을 다시 돌려줘라. 귀족들이 돌려줬을 것 같아요? 안 돌려주죠. 안 돌려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그라쿠스 형제는 귀족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호민관들은 지지층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라쿠스파랑 귀족파가 맹렬하게 내전을 하게 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 때 로마를 이길 군대가 없었어. 근데 가장 큰 적은 안에 있었던 거야. 지들끼리 싸워서 개판이 되는 거죠. 로마에 혼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카이사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잠깐 한번 혼란을 잡았는데 이 사람도 독살돼.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혼란 시기를 겪게 되다가 칸 잘못 썼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자,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이고요. 아우구스투스는 약간 어드마이어랑 리스펙트의 개념으로 붙여주는 거야. 존엄한 자 이런 거지. 아우구스투스랑 옥타비아누스가 평정합니다. 그래서 제정을 실시하게 돼요. 제정은 뭐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라고 봐도 되고 그냥 한 사람이 정권을 다 잡고 독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독재가 꼭 뭐 나쁜 것만 있겠어?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이후로 오현제 시대가 와서 몇백 년 동안 로마는 굉장히 번영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군인들이 정치하면 꼭 개판돼요. 군인 왕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검은광인 네로가 아니라 군인 왕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로마는 힘이 약해지게 되고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서로마랑 동로마로 나눠지게 되는데 서로마는 바로 로마군들이 용병으로 썼던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게르만, 영어식으로 좀 이름은 저먼이죠. 저먼, 지금 독일이에요. 동로마 제국은 이름이 좀 많아요. 동로마 제국, 신성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비잔티움 제국. 거의 뭐 나폴레옹 때까지 갔다고 하니까 되게 오래가 되지만, 자, 오스만 투르크. 십자군 전쟁도 나중에 다룰 겁니다. 투르크도 영어식 이름 뭐야? 터키지, 터키. 자, 옛날보다 이름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죠. 자, 오스만 투르크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로마의 쇠락을 알리게 되는 과정. 선생님이 또 다시 얘기하지만 역사는 시간 순서에 따라 있었던 일들을 스토리텔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문제, 중요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에 키워드는 라티푼디움입니다. 라티푼디움. 그리고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는 그 멸망 과정도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거 칠판 배분을 잘못했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두 개 가르쳐준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이 쇠락기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기독교예요. 크리스트교.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고 뭐 신도들에게 뭐 금전적, 육체적, 성적으로 착취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절하하거나 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기독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래된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도 원래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전도사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어갖고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기독교에서 10계명인가? 거기에 뭐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로마의 도시에는 로마의 위대한 황제들의 흉상들이 길거리 곳곳에 있었대. 거기다 지나가다 절을 해야 돼.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래며 기독교는 안 했거든, 교인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받았고, 콜로세움 아시죠? 원형 경기장. 그거는 뭐 글래디에이터도 싸우긴 했지만 기독교 신자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용도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는 언제 인정받게 됐느냐? 동로마 제국의 황제 2명이 등장합니다. 자,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철자 좀 틀린 건데 알아서 해.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칙령이란 건 왕이 내리는 아주 엄중한 명령을 얘기하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공인합니다. 공인이란 얘기가 뭐냐?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인정한다. 이거 사이비 아니다. 이거 좋은 종교다. 라고 종교로 인정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야.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공인이라 했어요, 지금. 그 다음, 발음 잘 모르겠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 국교. 공인이랑 국교는 다른 거야. 공인은 인정한 거야.
이거 종교다 인정한 거고, 국교는 나라의 종교로, 마치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뭐 아랍 국가의 이슬람교처럼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쌤이 가르쳐줬던 것 같은데 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이런 것들 훨씬 앞쪽에 있어요. 314년이야. 기원전도 아니야. 기원전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키워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 공임, 테오도시우스 왕제, 국교화.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우리 2020 개정판 역사 1 순삭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키워드만 잡습니다. 키워드만 꼭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자.